이 연애를 한 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선장이냐 선원이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루피가 되어야 된다고요.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 원피스를 찾아 떠나는 루피가 되어야 돼요. 자, 일단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30살이고 그냥 직장인이고 성격도 무던하고 예스맨이고 좋은 게 좋은 거, 그리고 평범한 가정환경.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좀 노멀하신 분인 것 같고요. 여자친구분은 나이나 뭐 직업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간단하게. 여자친구는 저보다 3살 많고요. 연상요? 네. 근데 이제 이직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상태였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일반 직장인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친구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고, 역시 여자가 먼저 조금 리드를 했어요. 근데 잘 맞아서 잘 지냈고, 근데 수동적이고 이성적인 끌림이 안 되고 권태기라고. 그리고 처음부터 결혼 생각하고 만났지만 우리의 끝이 결혼이 아닐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는 했지만 저는 마지막에 친구로라도 지내자고 하면서 매달렸고 이별을 했고, 전 여자친구는 지금 밥 친구를 새로 사귀었다는데, 그 전에 헤어질 때 저는 전 여친이 연락도 하지 말라는 거 좀 매달리다가 시간을 갖고 연락하라고 말을 들었는데, 불안할 수 있겠죠. 새로운 사람이 생길까봐. 좋아요. 정말 저한테는 쉬운 사연이거든. 아, 그런가요? 네. 그럼 뭐가 문제인가? 여자친구의 심리가 뭘까? 그걸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랜 기간 친구로 지냈다가 연인으로 발전하는 건 어떤 케이스냐면,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티키타카나 되게 대화가 잘 통하거나, 아니면 서로 좋아하는 포인트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너무 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어쨌거나 이런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연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되게 우리의 미래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뭐 새로운 직장을 좀 구하기도 했었고 나이가 33이고 그러다 보면 좀 결혼 정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끝이 결혼이 아닐 것 같다. 이거를 보통 여자들이 언제 이런 판단을 내릴까? 우리의 끝이 결혼이 아닐 것 같다. 연상녀죠, 여자친구가. 뭔가 제가 뭐 리드하지 못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못 느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모든 남자들, 특히 유부남 뿐만 아니라 남자로 태어났다면, 불알 두 쪽이 달렸다면 진짜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뭘까? 그걸 바로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연애를 한 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선장이냐 선원이냐의 차이예요. 또 루피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원피스가 있어.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 원피스를 찾아 떠나는 루피가 되어야 돼요. 그럼 남편이라면 결국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항상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 사연을 예전에 이야기했었지만 처가살이로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항상 제 와이프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줬어요. 그 당시 제 월급이 200만 원대였는데 항상 내 아이는 뭐 영어 유치원에 보낼 거고, 포르쉐 카이엔 빨간색 시트에서 내리게 하고 싶고, 우리는 어떤 아파트에서 살고 싶고, 어떻게 방을 꾸며서 지내고 싶고, 우리만의 서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어떤 미래를, 청사진을 항상 그려줬어요. 이게 선장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신을 정말 주잖아? 그럼 조금 우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인간이나 동물이 현실과 미래를 구분할 수 없거든요. 내가 현실은 조금 시궁창이어도 이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강한 확신을 주잖아? 그럼 실제로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그래서 인생이 망가져요. 이 남자를 만나면 내 미래가 달라질 것 같은데? 현실은 개털이어도 쥐뿔이어도 진짜로 그래.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 흑백요리사 안성재 셰프이잖아요.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노숙 생활을 했어요. 진짜 완전 그지였대. 근데 아내가 야망, 이 사람이 최고의 요리사가 될 거야. 그런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대. 그리고 안성재 셰프도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었죠. 아내가 내 가치를 그 당시에 미리 판단했을 것 같다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아내의 오빠거나 아빠였다면 안성재랑 결혼하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자들의 인생이 이거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과 판단하지 못하는 이 안목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거든. 그럼 여자는 동물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했다면, 그럼 결국 남자는 뭘 해줘야 되냐? 나만의 꿈, 미래, 어떤 야망, 포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어떤 미래, 우리의 배가 어디로 갈 건지, 항해할 건지, 이걸 계속 제시를 해줘야 돼. 그럼 그걸 제시해 주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MSG님에게 부족한 게 뭘까?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말로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서 느낄 수 있게 해야 될까요? 저도 행동 안 했다니까? 전 주둥이만 털었어요. 그런데도 결혼했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저와 안상준 셰프님과 우리 MSG님의 차이는 뭘까? 자신감인가? 아니. 그냥 애초에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냐 없냐요. 이걸 주체의식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미래를 원하고, 이 사람과 어디로 배를 떠날 건지, 어디가 행선지인지, 그 행선지에서 어떻게 지낼 건지, 그게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평상시의 말이나 행동에서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저는 이제 제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나인원 한남 75평에서 살 거야. 거기가 150억이거든요. 저는 제 와이프한테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우리 나중에 나인원 한남 가서 정말 층고 높은 집에서 정말로 은퇴하고 고정 수익이 아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자동화 수익으로 세계 여행을 다니자, 막 이런 얘기를 전 지금도 해요. 근데 제 와이프는 그런 삶을 살 것 같대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냐? 머릿속에 있어야 돼. 내 꿈, 내 미래,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집, 어떤 가정생활, 어떤 아이. 아로제님의 지금 꿈은 뭐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어떤 자기개발이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성장을 좀 도와주는 강사가 되는 게 꿈이야. 그래서 나중에 강연도 나가고 유퀴즈 프로그램 이런 데도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그냥 집구석에서 30명 앞에서 그냥 유튜브 라이브 떠드는 사람이잖아. 근데 혹시 알아요? 제가 나중에 공중파에 가서 또 떠들 수 있을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신감이 아니에요. 남자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 자신감의 근원이 뭐야? 이미 내가 원하는 게 정말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나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망상활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양자역학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주체의식이라고 해요. 남자는 이 주체의식이 있을 때 제일 멋있고 그리고 여자들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존경할 만한 남자다. 이 사람을 믿고 기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물론 현실은 시궁창이어도 저처럼 이렇게 과대 망상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정말 자신의 꿈을 위해서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 사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다? 이 여자와의 관계가 어떻다가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에 대한 자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처음엔 저희가 친구로서 이제 잘 지내고 연애 음, 초반에도 그랬는데 음, 헤어질 때쯤 뭔가 제가 마음이 더 커져서 그런지 음, 뭔가 예전처럼 막 재밌게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음. 이상하게. 그래서 좀 티키타카가 안 되는 것 같다. 좀 자기가 생각했던 내 모습과 다른 모습들을 보니까 좀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결국은 어쨌거나 저는 제외 지침을 들어야 되잖아요. 방향성이나. 네. 이거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리가 그러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마음이 식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면은 뭐 상대방을 힘들게 해서 나에 대한 마음을 뭐 살아나게 한다? 이런 지침은 정말 단기적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는지 깨닫고 진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분에게 그 사람의 심리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친구로 지내자는 것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다. 그냥 너의 행복을 응원한다 라는 식으로 떠나주는 형태로 주도권도 뺏어와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사람과 재회 자체가 아니라 진짜 결혼까지 하려면 그 주체의식을 스스로 깨닫고 인생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진짜 수컷이 됩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이거는 재회도 되고요. 이 사람이 딱 만났을 때 변했다, 달라졌다. 내가 알던 얘가 아닌데 그걸 느끼게 되면서 재회가 돼요. 자, 제가 재회 지침을 만들어드리는 솔직히 가장 큰 핵심은 어떤 거냐면 재회 지침의 원리 이게 아니라 헤어지고 나서 딱 한 번 만나게 해주는 게 사실 지침의 그냥 순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한 번 더 나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게 만드는 게 진짜 지침의 순기능이고 그러면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연은요. 어차피 친구로 지냈던 관계고 그리고 저는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이 사람과 한 번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진짜 딱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은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느끼냐면 연인뿐만 아니라 친구로부터도 계속 오랜 기간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걸 거울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냥 보자마자 느껴져요. 본능적으로. 여자들은 이게 수컷인지 아닌지 그냥 바로 느껴요.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한 번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지침은 그냥 그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좀 떠나줘서 주도권을 뺏어오는 정도?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주체의식을 깨닫고 변화를 만들어보고 이 경험과 이 과정 속에서 너와의 미래를 다 생각했었고 이런 모습으로 너와 다시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보자고 했다. 라고 제안을 하신다면 저는 이런 케이스는 90% 이상 제외가 된다고요. 여기까지가 제 피드백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진지한 관계는 아닐 수 있겠지만 뭐 가볍게 뭐 밥 먹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초조하긴 하거든요. 근데 있어도 뺏을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 만날 것 같다고 해서 초조해가지고 뺏을 수 있냐? 죽어도 못 뺏습니다. 절대로 제외 못해요. 지금 상태는요. 그러니까 간단해. 그 사람의 인식 속에서 이별 전과 이별 후가 내가 똑같아. 만나든 아니면 어떤 뭐 인식을 바꾸는 작업을 안 했든 어쨌거나 걔 인식 속에서 이별 전과 지금의 내가 똑같다고. 그럼 만날까? 절대로 안 만나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단순히 인식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바뀌어야만 결혼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편해야 된다. 그만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초조하다. 다른 사람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론 단기간에는 절대로 재회가 안 되고요. 운 좋게 재회가 돼도요. 어차피 결혼까지 못 가요. 지금 상태로는 아시겠죠? 진짜 남자가 되십시오. 아무튼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떡해요? 안 되는 걸요. 저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요. 괜히 희망 고문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애매하게 지침을 줘서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을 놓치고 엉뚱한 데다 에너지를 쏟고 실행을 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틀린 질문을 하면 틀린 답이 나와요. 제가 드린 대답이 최선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확실한 답이 있으면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시간 낭비하거나 허공이 삽질하고 결과를 망치거든요. 절 믿으세요. 이 케이스가 제가 드린 조언의 100% 답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좋은 사람이지만 미래를 함께할 수 없는 사람, 끌리지 않는 사람 이 정도거든요. 네,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네, 얼마든지 죄를 만들 수 있어요. 저한테는 너무 쉬운 케이스야. 하지만 저한테 온다면 진짜 거의 뭐 정신교육을 빠따로 때리죠. 지금은 이제 방송이니까 되게 좋게 얘기하는데 상담 때는 훨씬 더 강하게 얘기해요. 그래야만 변하거든. 아무튼 꼭 인생도 사랑도 모두 다 쟁취하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또 도움 필요하시면 방송 오셔서 언제든지 저한테 하소연하셔도 좋고요,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댓글 남기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